어린이집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어린이집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시라고요. 한 곳은 인테리어가 예쁘고 깔끔한데 원장님 인상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어떤 곳은 활동을 많이 해서 좋긴 한데 주변이 좀 지저분한 것 같고, 어떤 곳은 다 좋은데 특활이 마음에 안 들고, 진짜 고민되실 것 같아요.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사회생활이고 교육기관이라서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17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또 주변의 많은 원장님들을 보면서 알게 된 점 오늘 알려드릴게요. 이 세 가지만 잘 살펴보신다면 후회 없는 선택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원장님이 아이들과 학부모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교사들도 똑같아지더라고요. 원장님들 모임에서도 보면 꼭 학부모와 교사들 흉을 보는 원장님들이 있어요. 반대로 아이 하나하나 너무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교육을 할지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원장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볼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알아보냐고요? 다 방법 있죠.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우리가 입학 상담을 하실 때 원장님이 우리 원의 자랑이나 활동들에 대해서만 쭉 늘어놓는지, 아니면 내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서 궁금해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아이가 잠을 너무 안 자서 고민이에요, 어떤 책을 읽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육아 고민도 한번 말씀해 보시면서 원장님의 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들어볼 수 있어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원장님과 어머니의 교육관이 맞는지 알아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교사입니다. 아이들은 등원하면 하원할 때까지 하루 종일 선생님과 같이 있어요. 교사가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는지가 너무 중요하겠죠. 모든 선생님은 사실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간혹 훈육의 방법이 미숙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루 종일 교실에서 살펴볼 수도 없고, 그건 또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보통 우리가 상담하러 갈 때 아이와 같이 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될 교실에 들어가서 놀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때 내 아이가 적응을 잘 할지, 재밌게 노는지만 살펴보지 마시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시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러려면 아이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방문하는 게 좋으시겠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할 때는 뛰지 마가 아니라 걸어 다니자 라고 긍정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교사가 평소에 안 돼, 하지 마 라는 부정어를 자주 사용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렇다고 아이가 하는 행동이 무조건 다 좋고 허용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아무리 어리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반드시 바른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만약에 친구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어떤 친구가 그냥 가져갔다면, 찬호야, 이 장난감 갖고 싶었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 그냥 가져가면 안 돼요. 우리 줄래? 라고 한번 해볼까? 라고 반드시 잘못된 행동은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잘 훈육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위생과 안전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은 청결과 안전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구석구석 먼지가 없고 정리가 깔끔한 곳이라면 평소 아이들의 청결과 안전관리도 잘 될 거라고 믿어볼 수 있겠죠. 선풍기 날개나 화장실 환풍구처럼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시커먼 먼지가 덕지덕지 쌓여있진 않는지, 냉장고가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방문해서 냉장고까지 보자고 하면 진상이라고 생각할까봐 걱정되신다고요. 맞아요. 조금 무례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우리 아이가 다니게 될 소중한 곳인데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죠. 그렇다고 감독관처럼 먼지를 이렇게 쑥 훑고 다니면서 냉장고 좀 볼게요 라고 몇 말씀하지 마시고, 원장님, 제가 먹는 걸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주방 한번 봐도 될까요?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물어보세요. 이런 걸로 진상이라고 생각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원장님이라면 패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런데 아이가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에 보내도 될지 아직 고민 중이시라고요? 그럼 일단 어리다는 기준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12개월? 6개월? 3개월? 저는 2개월 때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정확히는 제가 출근하는 곳에 같이 데리고 간 거긴 하지만 저는 저보다 선생님이 아이를 잘 봐주셨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원장님과 교사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신다면 믿고 맡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이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질이 높은 시간을 보내는지입니다. 엄마가 하루 종일 아이와 있어야지 훌륭하게 자란다는 법은 없어요. 예전에 왕들도 보면 왕실 전속 보모와 스승이 따로 있었고, 로열층에도 보면 가정교사가 따로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어린이집, 우리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이잖아요. 하루 종일 아이와 있으면서 제대로 육아를 못하는 것보다 엄마가 일도 하고 휴식도 하고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아이 하원 후에 질 높은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겠죠. 예전에 우리 어머니 때만 하더라도 아이를 3명, 4명 낳고도 잘 키우셨잖아요. 요즘 어린이집 영세 정원이 2명, 많아도 3명이에요. 교사가 엄마보다 충분히 꼼꼼한 케어 해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피하셔야 할 어린이집 3가지 알려드릴게요. 이런 어린이집은 무조건 피하세요. 원 안에 딱 들어갔는데 교사들끼리 잡담을 너무 많이 하는 어린이집, 혹은 너무 말이 없어서 사이가 안 좋아 보이는 어린이집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장님이 교사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어린이집. 3번째로 어린이집 오픈을 꺼려하고 내부를 좀처럼 보기 힘든 어린이집, 이런 곳만 피하시고 우리 원장님과 교사들과 소통을 잘 하신다면 우리 아이들 안심하고 믿고 맡기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래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주세요. 오늘도 우리 어머니들 100점입니다.